헌온 9화 리뷰입니다. 이번 화에서 장욱은 정식으로 정진각 술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자와의 관계도 문제없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장욱이 정진각 술사가 되면서 무더기와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다는 말로만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오늘이 써진 여러 사건들이 잘 표현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하긴 오늘은 정말 여러가지 사건과 가슴찡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기더기에 서로를 향한 애타는 마음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건 사고가 많았던 이번 회차 본격적인 리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작은 장욱이 정식으로 정진각 술사가 되면서 의복과 영패 그리고 규율서를 받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김도주와 무더기가 장욱을 보면서 대견해하고 뿌듯해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어요. 네, 저도 장욱의 모습이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김도주는 정진각 술사들에게 오늘 장욱이 정진각 술사가 된 것을 기념하여 취선루에서 크게 술을 사겠다고 합니다. 술사들이 모두 남자들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두들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허염과 박진도 취선루 잔치에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허염은 박진에게 나이가 있으니 헛개환을 먹고 가라며 전달해줍니다. 그런데 박진은 자신은 아직 팔팔하다며 허세를 부려봅니다. 그러면서도 헛개환은 챙겨갑니다. 저는 박진이 자신은 아주 건강한 몸이라고 하면서도 몸에 좋은 거라고 챙겨가는 모습에 남자들은 다 저런가 싶었네요.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누군가 준다면 챙겨갈 것 같네요. 장욱은 취선루 잔치에 가기 전에 정진각에서 준 옷으로 환복을 하고 무더기에게 자신의 모습은 어떤지 물어보게 됩니다. 장욱이 무더기라고 부를 때 무더기가 시큰둥하면서 잘 모르겠다고 하더니 스승님하고 물어보니 너무 멋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알콩달콩한 우기더기의 대화법에 웃음이 나왔어요. 저도 장욱이 무더기를 꼭 안아주는 모습에서 무더기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장욱은 취선루에 가기 위해 나오는 길에 김도주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무더기가 허염 선생님이 주신 거라며 장욱에게 헛개환을 주게 됩니다. 장욱이 좋은 것은 나눠 먹어야지 하면서 헛개환을 반으로 나눠 무더기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줄 거라 생각했던 김도주는 마음의 상처를 먹고 돌아서서 밖으로 향하게 됩니다. 김도주가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무더기 밖에 모르는 장욱이 김도주 모르게 주던지 눈치껏 김도주도 챙겨주던지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무는 왕비와 함께 현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왕성의 기운을 가진 장욱이 송림에 가게 된 것에 대해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진무는 길주를 죽인 자의 정체가 장욱임을 몰라 마의 이 선생님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세자와의 대결에서 장욱이 탄수법을 써서 장욱이 길주를 죽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무가 얼음돌을 구하게 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0년 전 장강이 얼음돌을 봉인한 것을 진무가 진부연을 통해 찾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진무와 왕비의 대화에서는 진부연을 죽이고 얼음돌을 차지한 것으로 나옵니다. 진부연은 이때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무더기로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진무와 진부연은 친인척인데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일가 친척까지 죽이려 했다는 것에 진무도 왕비도 너무나 못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진부연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진무가 이제는 가짜 진부연을 만들어 진호경을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진부연인 무더기가 살아있는데 가짜 진부연까지 나타나게 생겼으니 우리 무더기 앞으로 갈 길이 먼 것 같네요. 진무와 왕비의 이야기가 끝나고 배에 타 있는 사람들과 그 중에 있는 봉사소녀가 보입니다. 저는 이때 무더기가 장욱 만나기 전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좀 당황하긴 했어요. 네, 저도 이 소녀가 자신에게 먹을 것을 나눠준 사람들의 귀중품을 훔치고 눈가리개를 치우는 장면에서 무더기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소희로 무더기와 인연이 있는 자입니다. 소희는 아마도 진무가 이야기한 만들어내겠다는 가짜 진부연의 역할을 하게 될 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욱을 위한 취선루의 잔치집에 음악이 나오는데 사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사극인데 노래가 너무 귀에 익어서 놀랬습니다. 살짝 설렜어나 라는 가사에서는 정말 빵 터졌습니다. 네, 저도 국악을 통해 나오는 오마이걸의 살짝 설레서를 듣고 흥겨워서 따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흥겨운 자리에 서율은 함께하지 못하고 계속 무더기와 낙수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길도 잃고 방황 중에 무더기와 마주치게 됩니다. 서율은 무더기에게 자신은 바른 길을 걸어왔는데 지금은 길을 벗어나 무더기의 손을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서율이 낙수인 무더기를 보고 그리워하고 방황하는 모습에 저 또한 마음이 아련해지네요. 무더기는 서율에게 나타난 자신의 헛개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봅니다. 서율은 사모한다고 말했다고 말합니다. 무더기는 서율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사모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서율은 진심이 아님을 알아채지만 답례로 무더기에게 꽃을 머리에 꽂아줍니다. 무더기는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무더기가 장욱과 잘 되길 바라면서도 이런 서율의 모습을 보면 서율과 무더기가 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곤 하네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허염과 박진과 김도주가 술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염은 자신이 도화를 데리고 올 때 박진과 잘 되기를 바래서 데리고 왔는데 박진이 도화를 장강에게 뺏긴 것이라고 박진에게 이야기합니다. 박진도 자신은 최선을 다해 시도 쓰고 선물도 보내고 할 거 다 했으나 잘 안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김도주는 고백을 안 했지 않냐고 전국을 찌릅니다. 박진은 그런 걸 꼭 말로 해야 하냐고 바보스러운 말을 합니다. 김도주는 그래서 딴 사람한테 가버린 거다라고 말합니다. 박진은 딴 데 가면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김도주는 바보스러운 박진을 보고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사랑한다 말 한마디면 되는 것을 참 바보스러운 것 같아요. 이러다 김도주도 떠날 것 같네요. 네, 남자가 봐도 박진은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상심한 김도주는 취선로 연못 근처에서 실수로 신발을 빠뜨리게 됩니다. 김도주는 신발을 주우려다가 연못에 빠질 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에이 선생님이 도와 구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하나요? 당근차로 세욕을 버리고 술법에 정진하시는 마에이 선생님이 최근에 당근차가 떨어져 먹지 못한 시점에 김도주를 도와주다 마음이 몹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김도주가 답답한 박진보단 뭔가 따뜻해 보이는 마의 이 선생님과 이루어질 것 같아 흥미진진하게 느껴졌어요. 네, 황급히 자리를 떠나서 당근차를 찾으시는 모습에 당황함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취선루에서 장욱을 위한 잔치가 한참 진행 중일 때 세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세자는 술단지를 들고 취선루에 와서 장욱과 대면하게 됩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 세자는 자신을 이기고 정진각 술사가 된 장욱에게 더욱 정진하여 훌륭한 술사가 되라고 축하하러 왔다고 하면서 장욱에게 술을 한 잔 내리게 됩니다. 장욱도 세자에게 성군이 되어달라면서 술을 한 잔 올려드리게 됩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무더기는 세자에게 성군이 되어달라는 말을 따라하면서 박수를 치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활기찬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역시 무더기의 센스는 너무 탁월한 것 같아요. 술력은 이렇지만 말솜씨는 이미 환수의 경지인 것 같아요. 저도 무더기 말솜씨가 너무 부럽네요. 그리고 진요원에는 딸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던 진호경의 남편이 눈먼 여인을 한 명 데리고 옵니다. 나이가 비슷하면서 기억을 잃은 여인입니다. 잃어버린 진부연이 아닐까요? 데리고 온 것입니다. 하지만 진씨 집안 사람들만 열 수 있다는 진요원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진호경은 잃어버린 딸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어린 시절 진부연은 눈은 멀었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수기를 통해 세상을 보는 탁월한 술력을 가지고 있는 딸이었습니다. 진호경은 어떻게 해서든 진부연을 찾고 싶어 합니다. 제대로 찾아오지 못한 남편은 혼이 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싫어했던 이복동생 진무가 진부연을 찾아주겠다고 하였으니 이제 진무의 도움을 받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진호경이 이렇게 흑화되어 가는 것 같아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무더기와 인연이 있는 소희는 무더기를 찾아 취선루에 오게 됩니다. 하지만 취선루는 정진각 술사들의 잔치 자리 중이므로 소희는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소희는 자신이 무더기를 찾아 당분간 무더기의 도움을 좀 받고 살아야겠다고 독백을 합니다. 그런데 무더기에게 돌려주려는 물건에 진요원의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시금 무더기가 진부연임을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자는 술자리를 끝내고 나가는 길에 함께 따라온 자들을 먼저 보내고 무더기가 따라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역시나 눈치가 빠르고 영리한 무더기가 쫓아와 세자의 마음을 살펴줍니다. 세자 또한 무더기의 마음을 얻고 싶어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엽게 보이네요. 세자는 무더기를 봐서 용서해 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욱을 위해 목숨도 바치려는 모습을 보이는 무더기의 모습에 섭섭해하며 자리를 떠나려 합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의 무더기 세자에게 다치신 곳은 괜찮은지 걱정을 하는 말을 해줍니다. 세자는 가려던 걸음을 돌리고 참 빨리도 말해준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더하게 됩니다. 무더기는 세자가 아직은 더 세다면서 치켜 세워줍니다. 무더기가 자신을 걱정도 해주고 자신이 준 향낭도 잘 간수하고 있는 모습을 본 세자는 기분이 좋아져서 돌아갑니다. 세자도 이제 무더기의 매력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네요. 취선루 잔치는 끝나고 송림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장욱은 술을 너무 먹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림이 꾸입니다. 그런데 정진각 술사가 무더기의 송림 진입을 막습니다. 이제는 장욱이 송림의 정식 술사가 되었기 때문에 몸종인 무더기는 함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욱은 이제 정진각 술사가 되었으니 송림의 하인들이 수발을 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욱은 기본 소양 교육이 끝날 때까지는 송림에서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껏 장욱의 스승으로 수련을 도왔던 무더기는 이제 장욱 옆에서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서율과 박당구도 송림의 규율을 알기 때문에 무더기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송림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무더기는 이대로 갈 수 없다며 송림 입구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기로 합니다. 하늘도 이 상황을 아는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무더기만 버림받는 것 같아 너무나 슬펐습니다. 서율은 무더기가 걱정이 돼서 우산을 들고 무더기에게로 찾아옵니다.
기다리던 장욱이 아니고 서율이 우산을 들고 온 모습에 무더기는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버림받을까봐 눈물 흘리는 무더기가 너무나도 안쓰러웠어요. 서율은 무더기에게 너가 이렇게 기다리면 장욱은 규율을 깰 수밖에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어쩔 수 없음을 알고 무더기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모르는 장욱은 술이 너무 취해서 세주건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더기를 부르며 찾는데 그 옆에서 장욱을 돌보는 것은 허염의 손녀딸 허윤옥입니다. 다음날 장욱은 무더기가 없음도 알게 되고 자신을 돌보던 사람이 허윤옥임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길주와 상대하던 모습을 기억하는 허윤옥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게 될까봐 급하게 불러내어 이야기하지 못하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허윤옥은 장욱이 마음에 들어 장욱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장욱은 자신의 부탁만 하고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장욱은 박진을 찾아가 도움을 구해보지만 무더기를 데리고 오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장욱은 송림을 찾은 김도주에게 무더기를 잘 보살펴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무더기는 송림의 영패를 구해 송림 출입을 해보고자 하지만 구하지 못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취선루 주월이 송림에서 하인선발 대회를 하니 참석해보라고 합니다. 무더기는 자신은 그런 곳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 종이는 빼서 챙겨 나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이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장욱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무더기의 절실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무더기는 김도주에게 장욱이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모하는 사람이 높은 나무 꼭대기에 있는 새알 같은 여인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무더기는 자신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더기는 장욱이 스승과 제자의 징표로 자신에게 준 음양옥 징표를 꺼내 들고 장욱 생각에 빠집니다. 장욱도 음양옥 징표를 들고 무더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화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저는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애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화에서 무더기가 장욱을 만나기 위해 송림 하인 시험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무사히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고편에서 박진이 송림으로 장욱을 데리고 온 것이 수행을 해주기 위함이 아닌 가두기 위함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박진이 장욱의 미래를 막는 것 같아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10화에서 무더기가 세자의 도움을 얻어 송림의 하인으로 들어와 장욱을 도와주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리뷰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피해성이었습니다.